매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버틴다. 근데 지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루틴은 지켜지는데 실력은 떨어지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버티긴 버티는데 지친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봐도 점점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도영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멘탈이 터진 학생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반 정도 했고 6월 모의고사도 쳤겠다. 뭔가 나사가 빠진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죠. 이게 나만 그런가 싶겠지만 사실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봐왔던 멘붕 4대 유형을 제시하고 회복 방법까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좌절형입니다. 육모 조진 학생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유형이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멍하게만 있고 자책은 진짜 많이 하는데 자책만 해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면은 뭐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나라는 생각하면서 뭘 하냐면 입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유리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약수령 논술 찾아보고 수시 찾아보고 혹시 수학을 좀 적게 보는 괜찮은 학교는 없을까? 이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서치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좀 정신이 드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유튜버 찾으러 가고 새로운 공부법 찾으러 가고 새로운 과외 학원 인강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재수 이상인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혹시나 또 모르는 게 나올까봐 겁나서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회복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발가 벗겨져야 돼요. 숨기려고 하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육모를 망한 이유를 솔직하고 확실하게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루틴을 최소화해야 돼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풀타임으로 계획을 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러면 시작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 오전 타임 정도만 계획을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다 흐름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뽀모도로 공부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25분 공부, 5분 휴식 패턴 이런 식으로라도 좀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불안은 가급적이면 기록으로 통제를 해라. 공부 일지를 좀 써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나중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 극대값을 찍고 내려오는 케이스입니다. 3모나 5모를 잘 치고 까불다가 6모 조지고 좌절한 케이스죠. 6모 망한 케이스랑은 조금 다른 게 잘 쳐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좌절이 더 심해. 3모나 5모를 실력보다 훨씬 더 잘 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모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6모를 기점으로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올려야 된다는 집착이 생기고요. 성적에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과정은 내팽개치는 거지. 여기서 원인 분석을 하고 뭐 공부를 좀 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새로운 방법론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좀 더 어려운 문제, 실전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의 99%는 망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한번 잘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우선은 성적이 떨어진 원인과 상승이 멈춘 원인을 확실히 분할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하락했다 하는 원인은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실수를 많이 했다거나 하는 실전 관련 문제가 좀 많은 편이고요. 상승이 멈춘 원인은 공부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루틴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공부 습관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명확히 인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상승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그 기간 동안 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상승이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 시험지에서 보이는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당장의 성적보다 감각을 복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풀이 과정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성적 상승기 때 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형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극대가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세 번째가 방심형입니다. 육모에 대박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 뭔가 이뤄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앞에 두 케이스보다 훨씬 더 수능에서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육모 친 당일만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내일까지, 주말까지, 그리고 이번 달만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서 메이플 스토리 하고 무슨 게임하고 롤하고 이런다고. 이러면서 공부는 전혀 안 하면서 불안감도 못 느껴요. 왜? 육모 잘 쳤잖아. 육모 잘 쳤으니까 지금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뭘 해? 핑크 회로를 돌립니다. 의치한 다 붙으면 어디 가지? 이러면서 막 전망을 찾아봐요. 붙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무 위키를 다 따라다녀. 한의대 나무 위키 갔다가 의대 나무 위키 갔다가 의대에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나무 위키로 삼천포로 빠지죠. 이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검색하고 다녀. 또 비슷한 케이스로 연고대 다 붙으면 어디 가지? 이러면서 아카라카 찾아보고 입실렌티 영상 찾아봐. 그러면서 연고TV 봤다가 미미미누 봤다가 그러면서 다른 유튜브만 보고 하루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죠.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공부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연대랑 고대랑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케이스는 가장 먼저 육모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육모 성적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육망수잘? 아니야. 육잘 수망이 제일 많아요. 실력을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좀 어려운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현실 자각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공부 루틴을 복구해야 돼.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야. 공부 루틴을 복구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회복이 될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매너리즘형입니다. 이 매너리즘형은 이유 없이 오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 결과 때문에 오기도 해요. 진짜 많은 학생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겪는 유형이라서 이거 저도 겪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꽤나 겪었던 걸 겁니다. 매너리즘이 오면은 반드시 스스로 자각하고 탈출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매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버틴다. 근데 지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루틴은 지켜지는데 실력은 떨어지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버티긴 버티는데 지친다는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봐도 점점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너리즘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 그러냐면 표면적 변화가 거의 없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딱 돌아봐.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공부를 하긴 하는데 목적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냥 분량을 쳐내는 데 집중해요. 그 공부를 하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품으로써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개를 끝내는 게 목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당연히 성공적으로 목표를 끝내요. 그래도 얻는 게 거의 없어. 100문제 풀어서 뭘 얻고자 한 건데. 얻고자 한 게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겠죠. 또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계획 구체적으로 잡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잡는데 점점점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수원 수능 특강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완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10시부터 12시 수학 이렇게 자꾸 만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덜 해도 그만이고요. 계획할 때도 생각을 안 하고 짜게 되거든요. 왜? 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스스로 돌아보고 회복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회복하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 학생들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놓는 게 좋아요. 회복법 굉장히 간단해요. 공부를 그만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없는 게 맞아. 근데 지금처럼 공부를 계속하면 성과가 계속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 계속 깎여지기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보 후퇴 2보 전진을 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돌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뭐 독서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스카를 바꾼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자리라도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공부 강도를 높이지 마. 공부 목적을 상기하셔야 돼요.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표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할 때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점검 방법까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문제를 푸는 게 계획이야. 그러면 오답 케이스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그 점검에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원 개념을 끝내는 게 목표라면 완벽히 이해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셀프 개념 노트까지 만들 수 있다면 최적의 점검 방법이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육모 물론 중요한 시험이긴 하고요.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닌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여름은 덥고
지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쟁자 그리고 저도 똑같이 지쳐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5달도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저도 육모 때 4등급이었고 수능 때 100점이었고요. 저한테 육모 때 와서 수능 때 대역전을 이룬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수능에 대박을 내는 방법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해도 최소 2등급 이상 올리는 공부 계획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완치를 빌겠습니다.